네, 선구자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지금 서울시청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과 함께하는 이 방송입니다. 오늘 목사님, 네. 저희가 비가 와가지고 네네. 네, 비가 와서 네. 좀 걱정을 많이 했었긴 하지만 네, 걱정이 조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나오실 분들은 나오리라고 믿었는데 네네. 아마 3.1절보다는 좀 적게 나오셨다 그래요. 네네네. 날씨 탓도 있겠고 네, 또 휴가 기간이죠. 또 비가 내리고 네. 아마 그러나 애국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네네. 네. 제가 네. 목사님 지금 광복절을 맞이해서 네. 혹시 목사님 광복절 노래 네. 아세요? 광복절 노래 네네. 그 불러본 지가 오래됐지만 네네. 아무튼 흙 다시 만져보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네, 바닷물로 춤을 바닷물로 춘다. 춤을 춘다. 네. 제2의 광복이 곧 오게 될 겁니다. 네, 목사님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제2의 광복인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 절정에 이른 것 같고 네네. 아마 제가 아까 연설한 것처럼 네네. 제가 기분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네. 상당히 그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네.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네네. 그날이 네네. 아마 금년을 넘기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고 네네. 금년 이내에 네. 아마 북한은 해방될 것입니다. 네. 그 좋은 날이 곧 올 것입니다. 네. 지금 목사님 저희가 네. 지금 오늘 국본에서는 지금 행진이 없어가지고 네네. 우리가 지금 이 인터뷰로 네.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거는 네. 이 푸른 잔디밭에 좀 네. 사람들이 꽉꽉 좀 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그랬었는데 네네. 아마 이 앉을 자리가 비에 젖어서 네. 아마 비 때문에 많이 못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날씨치고는 네네. 많이 나와주신 편이죠. 네. 네. 주 우리가 광화문 또 네. 면세점 앞에까지 네. 교보문 그쪽. 그 세종대왕상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마 이 왔다 갔다 사람들이 어깨를 받아야 할 정도로 네. 사람들이 많이 오긴 왔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입추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네, 들었어요. 좀 아쉽긴 해요. 네. 굉장히 승부를 걸어야 했었는데 네.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네. 이 나라는 네.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고 네네.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네. 미국에 의해서 결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네네. 이 빨간 문재인 정부 주사파들이 네네.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네. 이것을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습니다. 네. 아마 치안이 허물어지고 너무도 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태극기를 들고 무질서해진다면 네. 뭐 국가 비상 계엄령을 내려서라도 지킬 그런 사람들이지 순순히 물러나거나 하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 모두가 나와서 끌어내리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문재인 아니 저 문재인의 유엔 국제사법재판소에 네네. 차고 넘치는 제소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일일이 수집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 아닌 그 전범으로 세우는 것이죠. 네네. 지금 북한 제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이 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므로 유엔 제재법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네네. 틀림없이 문재인이가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는 차고 넘치죠. 네네. 그 동해상에서 서해상에서 환적한다거나 기름을 실어준다거나 석탄을 수입해 온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유엔 제재법 위반이거든요. 네네. 거기다가 나라의 국방, 네. 특히 뭐 다른 것은 국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이 국방을 허물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건 나라를 김정은에게 넘기겠다고 하는 것이 네네. 트럼프가 모를 리가 없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에서 들려왔다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지만은 아마 우리나라에 미국 CIA가 활동을 해서 네. 한 50만 명 정도의 네. 종북 주사파 명단을 이미 입수를 하고 확보를 했다고 그래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나라가 국민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면 미국에 의해서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네. 국민들이 많이 나와서 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으나 네.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문재인은 우리가 끌어내려야 됩니다 하는 네. 이 각오를 가지고 네네.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네. 많이 나와야 합니다. 네. 이제 무더위도 절정에 달았고 네. 가을로 접어들기 때문에 네. 날씨도 시원해질 거 아니겠어요? 네. 모두가 나와서 태극기를 흔들어야 합니다. 네. 네, 그 태극기는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보게 되겠죠. 네. 세상이 세계가 보게 되겠죠. 네. 그러면 아마 도움이 네. 결국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지만은 네. 하나님으로부터 세계 우방국을 통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오늘은 우리가 광복절인 동시에 네. 우리 유경수 여사님께서 오늘 서거하신 날이잖아요. 슬픈 얘기죠. 네. 네, 정말 경조가 네. 아우르지는 그런 날인데 네. 우리 유경수 여사님의 그 서거가 네. 헛되지 않도록 네. 반드시 제2의 조국 광복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중에 계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오늘이 유경수 여사님 서거일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네. 참으로 얼마나 많이 비통하면 오늘 이 비까지 온 것 같아요, 목사님. 비통한 일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 문재인 일당의 네네. 죄가 훨씬 더 커 보이고 네네. 아마 그 참 그 죄를 어떻게 물어야 할지 네. 우리 애국 우파에서 네. 좀 연구를 하셔서 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시든 네. 또 어떤 다른 체제가 만들어지든 네. 그 죄는 충분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네. 네. 지금 이 3년간에 걸쳐서 거의 노인분들 아니십니까? 네. 다리에 힘이 없고 몸이 불편한데도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전천후로 오직 박근혜 대통령 플러스 이 나라의 제2의 조국 광복 네. 그 자기들은 살면 얼마를 살겠습니까? 네. 그 젊은 뭐 손자들 아들들을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죠. 네. 빨리 그날이 올 것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번 우리 국민들이 애통해하는 이런 8.15가 아닌 정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유경수 여사의 슬픔과 네. 또 우리 광복이 같이 맞아진 거잖아. 네. 기쁘기 때문에 나오셔서 연설을 하시다가 정말 우리 박 대통령께서 기리시다가 우리 유경수 여사께서 서거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국민들이 이걸 헛되이 되지 않도록 이번 이 8.15가 더 뜻이 더 기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국민 중에서 네. 박정희 대통령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네네. 아마 그 양반들이 나라 애국하는 마음은 있겠지만은 네.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 배워서 그럴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나라가 되면 네네. 역사부터 네. 제대로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잘못 배운 이 젊은이들이 네네. 우리가 역사를 잘못 배웠었구나. 네.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왜곡해서 가르친 네. 정말 문재인 정부, 김대중 정부, 네. 노무현 정부 네. 이런 사람들을 정말 그 비난하고 네. 또 잘못 배웠다는 후회를 뒤늦게나마 해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그런 과업이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겠죠. 네. 지금 제가 목사님과 함께 시청을 필두로 해서요. 광화문, 동화면세점 쭉 있는데 저 앞에는요. 그 세종대왕 뒤쪽에서는 네. 이 좌파들이 또 저희하고 맞불을 됐었습니다. 그랬어요. 네네. 근데 세종대왕 거기는 별로 상을 없었어요. 새가 별로 없었어요. 세종대왕 상을 뒤로, 중심해서 앞뒤로, 예. 앞뒤로. 예. 앞에는 우파, 뒤쪽은 좌파들이 정말 민주노총들이 있었습니다. 뭐 좌파는 별로 숫자가 없어 없었습니다. 보였어요. 네네. 네, 아주 미미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분명히 TV에서는 분명히 부풀릴 겁니다. 부풀리고 말고요. 네. 부풀리고 말고요. 그럼 제가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요. 경찰이 여기 우파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제가 태극기를 갔는데 좌파 쪽으로 막 넘어가니까 아니 거기는 아닙니다 하고 저를 끌어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봤더니 정말 아마 좌파들이 저 경찰들도 서서히 네네. 달라질 것이고 네네네. 아마 빠르면 10월 네네. 늦어도 11월 되면 네. 상당히 내부 갈등들이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네네. 이 문재인 정부의 끝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 쥐들 네. 뭐 배가 뒤집어지면은 쥐새끼들이 쥐부터. 제일 먼저 탈출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내부 분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걷잡을 수 없이. 자 그러면 네. 사실 한 번은 대표님 한 번은 우리가 그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칠 때 그때처럼 우리 국민들이 함께 한 번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한 번은 뭉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도 사분 오열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애국 집회 주최자들이 네네. 좀 순수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애국 하나로 모인다면 네. 그 흩어져야 할 이유가 없는데, 없죠. 분열되어야 할 이유가 없는데 네네. 나름대로 무슨 계산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정말 좋지 않습니다. 네. 특히 태극기 부대에 네. 정당이 끼어든다고 하는 것은, 네. 그래서 태극기 부대들이 정당의 어떤 부역자가 아닌 도우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님, 네. 오늘 여기 국본에서는 저는 네. 행진을 준비하고 올라왔는데 네. 행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로 네네.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또 안타까웠던 것도 있겠지만은 네. 또 그나마 우리 네. 이 방송 같이 그래도 네. 국본, 네. 또 우리 어디죠? 일파만파, 천만인 사명운동, 석방운동본부 네. 같이 함께 했대요. 네네. 자, 이쪽에서 같이 함께 한 게 네. 너무나도 또 뜻깊고요. 네. 비록 행진은 없었지만 네. 우리 국민들과 네. 또 함께 하는 우리 네. 시민뿐만 네.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네. 아까 우리가 문화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목사님. 네. 그 최공재 감독과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네, 봤습니다. 네, 우리가 영화를 굉장히 네. 재밌게 봤는데 그게 저파 영화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네. 네. 저파들이 이렇게 영화도 잘 만드네요. 아이, 뛰어나죠. 네, 그 네. 감수성, 네, 또 선동, 네, 이거 참 뛰어나죠. 네, 자본력. 자본력, 네, 네, 네. 모든 것이 네, 어디서 어떻게 자금줄이 되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네. 아주 뛰어납니다. 네. 아마 큰 뒷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네, 대충 짐작하는 것은 짐작하는 있지만 건 있죠. 이것이 정직한 책임 있는 네, 우리 선구자 방송이기 때문에 네, 네.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네, 네. 이 방송에서는 피하겠습니다만은 네, 네, 틀림없이 큰 뒷배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잘 아시지만 북한에 한 번이라도 갔다 온 사람들은 미국을 못 간답니다. 2011년 이후 네, 2011년 이후. 한 번이라도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네네. 비자 발급을 위해서 네네. 미국 대사관에 네. 인터뷰를 해야 됩니다. 저는 너무나 통쾌합니다. 그게 포함되는 것은 네네. 문재인 와이프인 네. 김정숙도 포함이 됩니다. 너무 고소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인데요. 네네. 김정은이가 왜 이 국고가 떨어지고 자금줄이 막히니까 네네.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네네. 북한 관광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랬더니 중국의 한 90%를 네네. 우리가 책임을 져주겠다고 했는데 네. 그거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된답니다. 네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아시고 네. 혹시 문재인이가 네. 그걸 또 빌미로 네. 국가의 돈을 지원을 해서라도 네. 우리 국민들을 북한에 보낼까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무슨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사전에. 네. 네. 그래서 2011년부터 네. 한 번이라도 북한을 다녀온 사람은 네네. 비자 없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니, 저는 갈 수도 없었지만 안 간 게 너무 다행이네요. 미국을 다녀와야지 제가 북한을 다녀와서는 안 되잖아요. 차원이 아니라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네. 문재인, 끌어내리- 김정은 네, 이 죽이기에 들어갔습니다. 쌍끌이 작전이라고 보죠, 이거. 완전히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며칠 전 어떤 지인과 함께 네네. 지인의 친척 집에를 갔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는 축산업, 네네. 그다음에 농업 네. 이거 두 개를 하면서 아주 여유롭게 네네. 수입이 있고 네네. 평화롭게 시골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네. 저희가 좀 이 나라 문재인이 잘못된 대통령이다 네. 이런 것을 이 얘기를 시작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이 양반들 걱정 없이 너무 편하니까 평온하니까 네네. 이 잘하고 있는 문재인을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러면서 좀 무례하게 네네.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네네. 아니나 다를까 네. 그 국민들이 개돼지처럼 아직까지 네. 2, 3년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네. 누가 그걸 깨우기 시작했느냐 하면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을 깨우기 시작했어요. 네. 네. 왜? 우리나라를 개발도상국 명단에서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면 네네. 축산, 네. 수산, 네. 이 농업, 네. 이 농가에 네. 타격이 치명적인 많죠. 타격이 치명적이죠. 간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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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떨어지기 무섭게 네, 네. 그 조치를 취했더라고요.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금년 12월 네. 네.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의 문재인 거의 동시에 네. 북한의 김정은과 네. 정권 교체를 할 것입니다. 네. 시기적으로 더 넘길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쌍끌이 작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쌍끌이 작전 좋은 표현입니다. 너 쌍끌이 작전. 김정은과 문재인을 동시에 쌍으로 끌어서 내려야 되는 거 우선 아닙니까? 개인적인 제 느낌이 아니고 네네. 정황들이 그렇습니다. 네.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네네. 얼마 전 폭스사와 네네.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네네.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그러하듯이 네. 북한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은 작은 거다. 네. 그런 것 정도는 다른 나라에서 하는 것 아니냐. 네.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속으로는 네.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답니다. 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면서 볼턴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긴 것은 네네. 김정은 빨리 결정하라. 당신에게 시간이 그렇게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답니다. 네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네. 아마 금년 12월 네.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이번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봄이, 그러니까 여름이 가면 바로 이제 가을로 돌아서고 아마 9월 달에도 아마 일이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12월 달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총선이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까지는 참아줄 것입니다. 제 생각, 제 판단에는 네. 12월까지는 참아줄 것입니다. 네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쭉 일을 해오면서 판단해서 12월이 아니라 이미 금년 12월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급하지 않다. 시간이 급한 것은 오히려 김정은이다. 네네.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을 했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시간이 급하지 않다. 금년 12월까지는 기다릴 수 있다. 네네. 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일 결정적인 배경이 저 북한의 미국 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게 핵 탄두를 장착을 해서 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는데 네네. 일부에서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성공했다. 지금이라도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을 공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전문 군사학자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네네. 아직까지 그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고 네. 그렇다면 언제쯤 성공할 수 있겠느냐 물었더니 아마 금년 12월은 조금 넘겨야 할 것입니다 하는 이 정보가 제공이 됐다고 그래요. 아, 네. 그랬더니 걱정할 것도 없다. 네네. 이 금년 12월까지 그들이 성공을 못한다면 네. 그때까지 시간을 줄 수 있다 네네. 해서 그러나 12월 이후는 빠른 시간 내에 근데 그 ICBM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12월 이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김정은 옥조이기에 네네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미국의 계획은 네네. 최종적인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가 종착역이 아닙니다. 네네네. 즉선 하나의 지나가야 할 과정이고 네네. 정류장에 불과합니다. 네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회 연설에 나와 있듯이 네네. 트럼프 대통령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고 있는데 북한의 국민들의 해방입니다. 네네. 해방.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그 원래 목적대로 네네. 자유롭게 종교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네네.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비핵화 요즘은 좀 조용해졌죠. 네. 비핵화는 하나 건너갔습니다. 네. 그 역은 지났습니다. 그 다음 역이 무엇이었느냐? 인권이죠. 인권이었습니다. 네. 중국과 북한의 인권을 네네. 아주 중점적으로 다루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미국 대통령 산하에 직속으로 네네. 세계인권위원회를 신설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북한과 중국을 정조준한 것이고 그 인권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인 종교 자유, 종교 자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종교의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자기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네네. 기회를 줬는데도 자기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선택의 기회는 주어져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의
그 동포 해방을 최종 목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 한반도 통일 정책의 최종 종착지는 바로 북한 종교 자유, 북한 인민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북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주셨지만은 해주시겠지만은 지금 홍콩에 우리가 홍콩을 본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홍콩은 자유를 굉장히 자유를 정말 우리가 자유는 그냥 지켜지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홍콩과 같은 건 사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이거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계가 우리 한국을 다시 보겠습니까? 네, 멍청하게 보는 거죠. 자기 나라를 지킬지도 모르는 모르고, 아주 아프리카 편방 국가의 하나 정도, 네네. 미개인 정도, 네네. 참 괜찮게 봤었는데 이 모양 이 꼴. 네네. 문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문재인 치하에 네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들도 네네. 그 기억이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네네. 참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 지금도 한 30, 40대 여자들은 문재인이 잘생겼다는 이유로 지지를 50, 60% 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너무 지금 이 태극기가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손가락질은 했겠지만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문재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이 나라가 어느 지경까지 왔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홍콩처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무정부 상태가 되도록까지 몰아붙일 수 있다고 한다면 미국을 중심한 우방 국가들의 이 지원을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을 할 공간의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꿈쩍을 안고 있으면 뭐 문재인을 지지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참 개입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줄어들죠. 뭐 우리 우방이고 또 자주 독립국가인데 미국의 대통령이 왜 간섭을 하느냐. 대통령하고 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잘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참 많이 깨어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깨어나야 되고 이게 교육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게 더더욱 느껴집니다. 지금 전교조 때 배운 아이들이 지금 꿈쩍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도 제가 보니까 청년들이 없습니다. 다 놀러 갔습니다. 그래서 3일절에는 제가 청년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지금 8월 15일에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연설에서 시간이 좀 모자라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네. 지금 이 문재인은 네네. 목표가 뭡니까? 연방제 만들고 네. 연방제 만들어서 결국은 네네. 적화 통일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기간을 어디로 목적을 잡고 있느냐? 내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층이 좀 아직도 전교조 젊은 층들, 사실상 젊은 층들은 직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대통령, 이 정부에 항거해야 할 텐데 네네. 우리가 일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은 내 책임일 수도 있고 내가 무능할 수도 그렇고 네네. 그런데 마침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참 좋다. 이런 정부, 이런 대통령 참 지지한다. 이래서 매여 있단 말이죠. 이 검은 속을 읽지를 못합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IMF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고 국고도 거의 탕진되어 있을 텐데 또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계속 어려워지고 있는데 일자리 없어지죠. 저 젊은 층들에게 무슨 돈 가지고 계속해서 그 돈을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용 가치가 있는 내년도에 자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 몰표를 줄 때까지만 전략적으로 주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면 딱 끊어버릴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젊은이 여러분, 젊은이들 깨어나게 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주는 돈 뭐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가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만일에 있게 되더라도 그때 가서 찍는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나라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젊은이들이 표는 보수 우파에 몰아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일본에 불매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일본을 불매 운동을 하는 이 정부가 지금 저는 논산에서 이 불매 운동 하는 것 때문에 이걸 표를 다 그 프랜카드를 지금 다 띄고 다니는 작전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답답한 게 농기계 아니 이거는 정부가 같이 합세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깨어나야 됩니다. 저희 일본과 손잡고 가야 됩니다. 지금 일본과 손잡고 가지 않으면 이 아시아권에서는 우리가 도태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일본하고 지금 불매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 정부가 너무나 한심합니다. 여기에 네네. 엄청난 검은 전략이 있습니다. 네네네. 문재인의 얼마 전 이 발표를 보면 만일에 일본이 저렇게 하면 우리가 정면 대결을 하는데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평화 경제. 네. 평화 경제를 통해서 일본을 금방이라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평화 경제가 무엇입니까? 북한과 평화를 이루고 네. 평화 통일을 이룬다고 한다면 네. 저 일본 따위는 금방 때려잡을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참. 그러니까 그런 말장난을 가지고 국민을 속일 수 있어요. 네네네. 국민들 지금 평화 경제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평화 경제는 북한과 함께 통일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면 북한과 힘을 합쳐서 일본을 이길 수 있다. 지금 북한이 세계의 꼰지입니다. 이 빈민국가하고 그래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이없죠. 미국이 네. 북한을 제재하고 있는데 네. 그러지 말고 제재하더라도 우리는 미국을 반미하더라도 네. 우리 민족끼리 우리의 자금을 대주고 또 뭐 경협을 하고 네. 북한에 무진장 지원을 해주고 네. 남북 저 철도 가는 것만도 110조가 들어간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것까지 전부 다 지원을 해준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지원이 되겠죠. 그렇죠. 이거를 하겠다는 것을 미국 보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네. 이 말 한마디에는 네. 반미, 하겠다. 반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 검은 전략을 가지고 네네.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네. 그 깨어나야 됩니다. 네네. 국민 속지 여러분. 말아야 되죠. 국민 깨어나야 여러분. 합니다. 네. 그래 참 이 말장난을 정말 말장난을 잘하는 게 좌파입니다. 그게 공산주의 네네. 좌파들의 네네네. 아주 드러나는 각색이죠. 그렇죠. 네. 참 뛰어나죠. 네, 뛰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안타까웠던 게 우리 우파는 네. 너무나 전략이 없어요. 네. 전략이. 좌파식 전략이 우리 네. 우파에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8.15에 지금 저희 행사가 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지금 태극기 우리 국민들이 하나씩 네. 하나씩 둘씩 지금 헤어져 가고 있고요. 네. 우리 선구자 방송을 통해서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행사 때마다 인사를 드리는데 네. 그래도 우리 선구자 방송에 이 정직한 방송이 있으니까 아니 정직하고요. 네네. 그 장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근데 그 장비를 짊어지고 지고 또 카메라로 잡았다가 네. 동영상으로 잡았다가 네네네. 그 다른 유튜브들 보면 그대로 딱 맞죠. 이 삼각대만 설치해놓고 네네. 여기 그냥 3D입니다, 뭐 3D.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기 우리 3D야, 이 3D. 선구자 대표님을 제가 존경하는 것은 네네. 그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잡으려고 네네. 그래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네네. 그냥 뛰어다니면서 때로는 뒷걸음치면서 카메라를 잡고 네. 이 동영상은 설치를 해놓고 네네. 정말 애쓰시죠. 네네. 정말 대표님 고맙고. 오늘 행진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이런 자리를 또 마련하니까 또 나름대로 또 괜찮네요. 일단 네. 야간에 청와대 행진이 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야간에요? 몇 시 네네. 정도인가요? 8시? 네, 네. 저희가 7시 8분 차를 끊어가지고. 네. 저희가 참석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힘들겠네요. 예, 인터뷰로 좀 네네. 대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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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제가 지금 여기 이 프레스센터 앞 여기가 프레스센터 저기인가요? 프레지던트 시청 앞에 이 잔디밭에서 네. 그나마 좀 길게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 기회에 이제 가을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또 그 다음 네네. 기회에는 네네 박원순이를 내보내고 어떤 분이 될지 모르지만은 네네 새로운 시장을 뽑아서 좀 다른 내용의 네네 정말 국가의 선진화를 위한 그런 인터뷰가 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마무리할까요, 대표님? 네. 저기 선구자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제가 가끔 논산댁이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교감을 하는데요.
안타까운 모습을 항상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좋은 소식을 또 전해드릴 때도 이렇게 있지만은 오늘은 사실 좀 많이 안타까워요. 이 입추에 여지없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서울에 상경을 했는데 저희 가족들 중에서도 저희 남편과 제가 지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다른 쪽에서 또 이렇게 태극기 집회에 또 참석을 했고 또 저와 목사님은 또 이렇게 대한문 이쪽 시청 같이 하시는 우리 선구자 방송과 우리가 선구자 방송 잊을 수가 없잖아요, 목사님. 네, 선구자 방송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네, 다른데 가고 싶지도 않지만 또 가서도 안 되죠. 우리 선구자 방송 때문에. 선구자 정도 같으면 네네. 다른 집회에 가면 네. 엄청나게 많은 네네. 조회수, 구독자를 확보할 수 있을 텐데 네네. 참 정직하지 않습니까? 네, 끝까지. 우리 국본이 타협 없이 네. 정직하고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존경을 합니다. 네네. 이 시청자 여러분들 참 정직하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선구자 방송이 많이 구독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은 유튜브도 잘 골라봐야 됩니다. 가짜 유튜버들이 우파를 가장한 이 종편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책임한 방송이 네, 많이 네, 있어요. 네, 제발 우리 국민 여러분 유튜브도 골라서 봐야 됩니다. 종편에서 쫓겨난 그 유튜버들은 밥벌이 유튜버들이고요. 아스팔트에서 3년 동안 이렇게 선구자 방송, 또 영우 방송, 또 봉주루 방송, 또 제가 알고 있는 방송들이 있지만은 이분들이 아마 제가 선두로 뛰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스팔트에 우리 그 유튜브 방송의 원조이자 정말 시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우리 선구자 방송뿐만 아니라 선구자 방송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도 또 시청해 주시고 우리 선구자 방송 대표님께서 또 여기 회장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유튜브 연합회 대표님, 예, 대표님을 맡고 계시니까 우리 각 유튜브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정직하게 보시고 손가락 하나만 좀 잘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유튜브 연합에 가입하신 우리 회원사들에게 손가락 하나만 꾹 눌러주세요.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좋은 방송 편안하게 앉아서 보시면서. 그러니까 자, 구독은 좋아요 하시고 꾹 좀 눌러주세요. 선구자 방송, 영호 방송, 또 봉주루 방송, 또 유튜브 연합회에 하신 또 약 40개의 방송. 여기 빅토리 방송도 또 제가 안 해주면 서운할 겁니다. 네, 제가 좀 알고 있는 게 좀 기억력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못하고요. 40여 개의 우리 유튜버들이 계시다고 그럽니다. 정직한 유튜버를 위해서 제가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짝짝짝짝. 제가 아는 유튜브는 그렇게 많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지 않으니까요. 또 보지 않는 이유 가운데에서는 좀 정직하지 못하거나 논평을 보면 상당히 무책임해요. 쉽게 말하면 미국의 주류 방송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 뭐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이런 것들은 전부 정말 가짜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주류 KBS, JTBS, MBC, MBN 이런 애들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그냥 그대로 번역해서 내보내니까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무책임한 방송은 좀 안 해줘서 저는 정직한 이 정보를 또 정직한 평론을 내보내는 그런 방송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구자 방송이 참 깔끔하고 책임 있고 하나라도 더 놓치지 않고 시청자들에게 꼭 같은 시간의 방송인데도 내보내려고 하는 이 노력이 참 마음에 든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 선구자 방송에서 엽서가 있습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 대표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이 엽서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엽서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 전달해 드릴 거는 우리의 마음이 엽서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제가 또 박근혜 대통령께 또 엽서를 또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래도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의 소통이 작은 소시민이지만 그 엽서를 통해서 그 마음을 읽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구자 방송에서 유일하게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선구자 방송만 그 엽서를 제작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선구자적인 발상이었고 네네. 선구자적인 운동이었죠. 네네네. 저 박근혜 대통령이 그 감옥에서 네네. 신문도 보시지 않는답니다. 네네.
신문도 보시지 않고 오로지 엽서 이 보내오시는 이 엽서 네네. 이것을 보시고 위안을 삼고 네네. 위안 삼는다는 얘기는 네네. 이를 악물고 네. 건강을 관리한다는 얘기죠. 엽서 많이 보내서 힘을 실어드려야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님께 제가 문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참 3년의 시간을, 2년의 시간이죠. 이 시간을 너무나 길게 견디셨는데 조금만 참아주세요. 저희들이 보내는 이 엽서를 보시면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국민들이 절대 박근혜 대통령 잊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희생양이 되셔서 이 옥고를 치르고 계시는 동안 저희 어린 이 국민들이 다시 새롭게 또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고요. 저희가 어리지만 또 다시 어른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서 우리 대통령님을 만나 뵙겠습니다. 대통령님, 옥고에서 옥고를 치르시고 계시지만 영어의 몸이 되셨지만은 건강하게 저희를 만난 그날까지 건강해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너무 감사하고 너무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우리 선구자 방송과 함께한 인터뷰였습니다. 다 우리 국민 여러분, 오늘 8.15 뜻깊은 해방을 맞이해서, 건국을 맞이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유영수 여사님의 서거를 맞이하지만 그래도 더 뜻깊은 것은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이 건재하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국민 여러분, 네, 살아날 마지막으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날 인사해 것입니다. 주십시오. 네, 마지막 인사 네. 성희 집사님이 되시나죠? 네. 상대기. 네, 국민 여러분, 건강하셔야 건강한 그날 우리가 제2의 광복을 다시 맞이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함께 이 넓은 서울의 광장에서 함께 맞이하시길 기원하며 이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와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국민 여러분을 내려가기 전에 최선을 대통령님께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쳐본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님! 여러분의 마음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와 행복을